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특히 그 척추 강의 쪽에는 저희가 항상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이 척추와 허리의 권위이자십니다. 김해 바른병원의 김용민 병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김해 바른병원 김용민 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척추에 대해서 특히 내시경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뭐 새로운 게 없나 하고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네. 명품 카디건. 예. 아, 캐시미어. 예. 아니 근데 그 병원에 네.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네. 물론 저희 병원 식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아주 네. 맛있고 양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의 어떤 식사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또 직원들에게 네, 좀 네. 제공을 해주고자 셰프를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씩 모시고 와서 네. 특별식을 제작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가스네요. 원장 가스. 네, 원장 가스입니다. 예. 김해 바른 가스죠. 김해 바른병원에 입원을 안 해도 먹으러 가고 싶은 김해 바른병원이 아닐까. 수술을 잘하는데 아. 밥까지 맛있어. 거기가 어디라고? 김해 바른병원. 네, 그렇습니다. 예. 허리 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해도 질리지가 않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만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허리라는 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뭐 스포츠에서도 뭐 축구를 봐도 아, 저 선수는 허리를 담당하는 선수라서 팀의 핵심이다 맞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예. 허리라는 단어는 그만큼 핵심적인 부위고 단위기도 한 그런. MC 좀 바꿔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허리의 무수한 질환 중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렵네요. 척추 전방 전이증. 이거 뭡니까? 그리고 척추. 네. 척추예요. 척추 전방. 전방으로 네네. 전위한다. 요거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뀐다는 뜻이에요. 네. 움직인다. 증상. 척추가 전방으로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아,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척추에 의해서 뼈에 의해서 360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등을 때려도 우리가 신경을 다치지 않는 이유인데 네. 그게 이제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해요. 아, 척추라는 통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네.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질환을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네네. 좁아질 협에 네. 줄 착자. 그리고 찌꺼기가 쌓이는데 이 통이 어긋나는 질환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찌꺼기가 쌓여도 좁은데 얘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요. 협착증의 한 부분입니다. 협착증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을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뭐 만성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또 뼈가 자라는 병, 또 인대가 자라는 병, 혹은 또 뭐 다른 게 자라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 협착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뼈가 어긋나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한 협착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았던 척추관 협착증과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데 특히 오늘 얘기했던 척추 전방 전이증은 협착증의 일종이다. 협착증 치료 다르고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가 다른 게 아니고 네. 협착증 치료를 하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옵션을 하나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병은 아니에요. 네. 비슷한 병인데 좀 갈래가 다른 거죠.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둘러볼 수 있는 지식이 더욱더 지금 쌓이고 있는 건강 튜브고요. 어떤 병이든 참 그 초기에 잡으면 좋은데 이 증상이 보이면 내 척추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조 증상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크게 뭐 디스크, 협착증, 방금 말씀하신 척추 전방 전이증, 그 안에 뭐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다른 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픈데 골반 있죠? 네. 골반, 엉덩이 그다음에 다리로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허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허벅지부터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허리병이에요. 네. 허벅지부터 내려간다. 또 때에 따라서는 발바닥이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숙일 때, 걸어 다닐 때 엉덩이 아프고 다리가 당긴다. 그렇다면 허리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골반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고관절 통증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허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김해 바른병원에 꼭 가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 번씩 네. 왼쪽 엉덩이 쪽이 꼭 네. 찌를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신경인지 아니면 그냥 허리나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엉덩이는 네. 사실 죄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엉덩이는 뭐가 없어요. 왜 엉덩이가 아프냐? 실제로 뭐 다 안 좋은 자세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허리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이때 보통 안 좋은 자세라든지 또 디스크나 이런 협착증이 생기면 뭐 짜장면의 단무지 같은 겁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와요. 그게 이상근이에요. 네, 그래서 네.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심하지 않다면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그 주변의 인대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네네. 근본적인 원인이 크다면 개를 백날 치료를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네. 개도 좋아질 겁니다. 네.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운동의 자세들이 있다. 이런 종목들, 뭐 운동의 종류들. 뭐 딱 하나만 꼽자면 네.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전부 병원을 불러입니다. 마술 같은 뭐 소환술이에요. 병원으로 갑시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척추 모형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S자라고 그러죠. 네네. 사람 몸은 척추는 요추는 요런 S자입니다. 음. 얘를 자꾸 구부리게 되면은 디스크가 원래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꾸 눌러대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계속 거예요. 이렇게 자, 하면. 나가라 이제 그만 좀 나가서 터져주세요 하는 거죠. 그게 음. 움직임을 주는 순간 걔가 버틸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나는데 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 허용하는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있는 힘껏 들어 올리죠. 뭐 아령까지 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원합니다. 네. 진짜로. 그 척추, 뭐 허리 관련한 이 주제로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그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수도관으로 설명을 드려요. 수도관이 서서히 우리가 쓰면서 물때가 끼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서 콱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나오죠. 아우 돌아버리죠. 네, 네. 그게 디스크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네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또 혹은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에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협착증인데 거기서 서서히 좁아지면 신경도 다 준비를 합니다. 네. 다 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니까 적응을 해요. 급격하게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게 좀 없어요. 디스크는 하루아침에 막히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예요. 급격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가 체감하는 정도는 같은 정도인데 협착증보다 10배, 20배 이상 크고 그 불편감이나 그 강도도 엄청 큰 거예요. 협착증으로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증상이나 이런 것. 보통 이게 서서히 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제일 처음 허리가 좀 아프죠. 허리 아프다. 허리가 좀 아프고 엉덩이가 좀 시큰거려요. 이 척추라는 건 병이 굉장히 심하지 않아도 증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수술하고 시술할 필요 없어요.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증상도 심하고 병도 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치료해야죠. 그때는 꼭 참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남습니다. 찌꺼기가 남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예. 엉덩이가 아프면 두 가지에 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가까운 항문외과에 가시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무조건 김해 바른병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디스크 수술 안 해도 됩니까? 병도 안 심하고 증상도 안 심하다. 잘 지내시면 됩니다. 증상은 심한데 병은 별로 심하지 않을 때 뭐 주사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비수술 치료를 좀 받아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나는 아프다. 뭐 시술 정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시술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안에 여러 가지 풍선이라든지 카테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네네. 좀 씻어내고 서로 떼놓으면 돼요. 안에 되게 들러붙어가지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밖에서 아무리 때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간단한 시술이 있고요. 이제 증상도 심하고 병도 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여기 볼펜 요 꼭다리 같은 이런 내시 크기 정도의 내시경이 있어요. 그거를
옆구리라든지 허리 쪽으로 넣어가지고 배 쪽으로 넣어가지고 디스크만 쏙 빼내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0분, 2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여러분 디스크 협착증이 심해도 무조건 다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 김해 바른병원 가시면. 양방향 내시경만 요즘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한방향 내시경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없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되게 작은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척추뼈 사이로 넣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네. 티본 스테이크 드셔보셨어요? 아, 굉장히 비싸죠. 티본 스테이크가 원래 이제 척추에 소의 척추를 반으로 잘라서 앞쪽이 안심이고 네. 뒤쪽이 등심입니다. 등심, 네. 안심하고 등심이 붙어 있지가 않죠. 그렇죠.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소아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글말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척추 기립근 중에 하나고 네, 네. 뒤쪽에 다분절 형성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렴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아스 머슬이 네. 안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뒤쪽에 있는 다분절근이 이제 등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지방밖에 없어요. 그럼 지방은 사실 마취할 필요가 없죠. 척추 한방향 내시경 그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근육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네요. 척추 수술하면 뭐 근육을 건드린다. 왜? 그건 아닌데? 원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내가 낼 필요도 없어요.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전에 척추 수술의 개념은 여기서 문을 수십 개를 열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얘는 옆에 말하자면 개구멍이죠. 그냥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방향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통 안에 뼈로 보호받고 있는 통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 열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옆에 나 있는 작은 원래 있는 구멍으로 뭐 이런 조만한 이런 기구를 넣어서 고생해야 끄집고 나와서 그걸로 끝낼 것이냐? 거기서 차이 나는 거죠. 그게 한방향 내시경이에요. 네. 김용민 원장님 양방향 한방향 내시경 잘한다고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하게 됐습니다. 사실 디스크나 어떤 척추 질환이 생겼을 때 내가 좀 덜 손을 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했을 때 장단이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한방향 내시경이 돼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문에 고장이 난 경우, 벽이 손상된 경우까지 네. 다 해결을 해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들어가서 문도 고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디스크만 있다 혹은 국소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한방향 내시경이 네. 답이고요. 또 협착증이라든지 뼈가 자랐다든지 인대가 좀 많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이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방향 내시경이 참 이게 나오면서 혁신적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보면 이 스테플러죠. 네네. 스테플러가 요 스테플러가 한 7mm 정도 될 겁니다. 네네. 이 지금 절개 넣은 게 5mm예요. 스테플러보다 절개가 작아요.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의 장점은 뭐 사실 5mm 정도 절개 넣고 아까 제가 지방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네. 아프긴 한데 다 견딜만 해요 실제로. 그래서 마취가 필요 없어요. 마취가 필요 없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80세, 90세 고령에 심장이 안 좋고 당뇨가 심하고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 디스크가 터지고 협착증이 생기는 분들 꽤 많아요. 마취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근데 한방향 내시경은 원래 개념 자체가 마취 안 해요. 네. 마취 안 하기 때문에 마취 합병증이 없어요. 내시경 들어가서 끄집어내면 끝납니다. 자, 뼈 안 깎고 인대 제거 안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회복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한방향 내시경의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단점은 네.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대중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양방향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디야? 얼마나 어려운 볼펜을 지금. 아 진짜 어려워요. 이 유장이. 어이구야. 그냥 디스크는 사실 한방향 내시경만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다음은 양방향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스크는 한방향 내시경이 직방이다. 그런데 한방향 내시경 하는 곳이 많이 없다. 어디를 가야 되냐? 김해? 바른병원. 그렇습니다. 김용민 원장께서 잘하시는 양방향 내시경에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내는 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디스크는 협착증의 한방향? 경우.
척추관 협착증은 양방향. 맞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네네. 보통 젊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고 흉터 남기기도 싫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스포츠적인 이유, 네네. 활동적인 이유 때문에 뼈를 좀 덜 깎고 나중에 아무래도 뼈 깎고 인대 제거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이 구조가 강성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방향 내시경인데 이미 강성이 무너졌고 이미 찌꺼기가 쌓였고 오래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깨끗하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많고요. 그다음에 네네. 양방향 내시경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모든 곳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한방향 내시경의 현실적인 제약은 국소 마취예요. 또 역설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날 수술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방향 내시경의 단점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신경 마취를 조금 합니다. 전신 마취는 안 해도 신경 마취 조금 하고 보통 수면 마취를 해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30분부터 3시간, 4시간 걸리는 시술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넓은 부위, 그 다음에 좀 뼈를 깎아야 되는 거. 한방향 내시경에 들어가는 드릴은 실제로 얘보다 더 작아요. 네. 한 1mm, 2mm 정도 됩니다. 아주 안전해요. 걔가 뭐 손상을 줄 수가 없어요. 양방향 내시경 꽤 큰 기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시원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절개는 아주 작게, 손상은 아주 적게 주지만 안에 있는 협착증이나 문제가 생긴 디스크 또 잘못 자른 뼈 조각들을 시원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척추 전방 전이증을 빠진 뼈를 뒤로 잡아 당겨서 고치는 그런 수술들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절개식 수술을 거의 90% 이상 대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방향 내시경 요거 한번 슬라이드를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실제로 한 손으로 제가 내시경을 잡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수술 기구가 들어가요. 수술 기구 딱 봐도 크죠? 네네. 커요. 큰 기구가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큰 기구 입구는 작아요. 입구는 되게 작아요. 작은데 제가 그러면 이거 온몸에 손에 힘을 꽉 주고 제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뼈를 깎는다든지 뼈를 당긴다든지 좀 큰 작업들을 큰 수술하고 똑같이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방향 내시경하고 좀 다른 점은 뼈하고 뼈 사이, 근육하고 근육 사이, 인대하고 인대 사이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네. 아주 좋은 방법인데 한계예요.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은 들어가서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유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타겟팅을 하고 나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의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은 협착증이라든지 또 한방향 내시경을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척추 수술, 척추병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상처가 크냐? 실제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4mm, 5mm.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4, 5mm 정도 구멍이 2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견상 근육이라든지 인대나 조직의 손상은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한방향 내시경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잠시만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라면 먹고 왔어요. 내시경 시술 안에서 계속 찬물을 뿌려줍니다. 네. 근육을 식혀요. 근육을 식혀요. 뭐 열받지 말라고, 썩내지 말라고. 네. 그 다음에 내시경의 장점 피가 정말 적게 나요. 아. 피가 정말 적게 나요. 왜냐? 수압이잖아요. 수압이 눌러주니까 얘가 바깥쪽에서 물이 혈관을 눌러줍니다. 피가 정말 적게 나요. 네. 그런데 열었죠? 피 적게 나지 않습니다. 물론 수술 기술의 차이가 있겠지만 피는 납니다. 그 피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기 소작을 해야 돼요. 근육들을 전기 소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눌려서 내가 힘든데 전기 소작까지 하게 되면 근육은 어마어마하게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의 방향은 절개를 적게 하는 게 방향이 아니에요. 이 근육을 얼마나 살릴 것이냐. 근육을 얼마나 살릴 것이냐. 절개식 수술에서 내시경 수술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리고 이 한방향 내시경 수술이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서 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 디스크를 제거해서 협착증을 제거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기존의 조직을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네. 양방향 내시경 시술은 한방향 내시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손상을 주지만 기존의 절개식 수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척추 허리 쪽을 치료하는 건데 인대나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약간 후유증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을 것 없죠. 같은데. 그건 없죠.
좀 필수 불가결적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까도 제가 문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한 번 열리면 잘 안 닫혀요. 포장지 뜯고 나면 원래대로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장지를 최대한 적게 뜯자는 거예요. 한방향 내시경이 사실은 포장지를 제일 적게 뜯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포장지 안 뜯어요. 개구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개구멍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거 냉장고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양방향 내시경은 문 열고 들어갑니다. 크게 째고 벽 부시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활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봉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근육 손상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인대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크지 않다. 이 양방향하고 한방향 내시경이 있는데 비용은 뭐가 더 비쌉니까? 한방향이 한방향이 나가는 건가요? 이건 안 나가겠죠. 한방향이 비용이 병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어요. 수술 기구들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굉장히 잘 부러집니다. 하나 부러지면 자, 이게 200만 원 정도 해요. 저게 네. 부러지면 2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문제는 자, 요 한방향으로 하고 있죠. 네. 한방향으로 하는데 저도 지금 이거 한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경통이 있고 내시경이 있어요. 내시경 우리 카메라랑 똑같아요. 카메라 렌즈 마운트 하실 때 아구를 탁 잘 돌려야 되죠. 잘못 넣었어요. 있는 힘껏 돌려요. 자, 마운트가 날아가면 다행인데 대물 렌즈 날아가면 아이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에 따라서 환자분은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시경 그대로 있고 경통은 움직여 버려요. 그럼 안에 대물 렌즈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은 실제로 기술도 어려운데 장비까지 굉장히 비싸요. 장비가 미친 것 같아요. 한방향과 양방향을 동시에 하시는 의사 선생님 잘 없습니다. 한방향. 병원 안 가려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이 그냥 자연 치료 되겠지, 괜찮겠지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옛날처럼 척추 수술이 뭐 무조건 크게 째고 나사못 들어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많이 해결되고 정말로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거 왜 빨리 안 했을까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편해졌는데 이렇게 즐거운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또 너무 늦으면 나중에 안 돌아옵니다. 맞아요. 끝까지 가기 전에 오셔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고 좀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빨리 선택을 하셔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잖아요.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고 유병장수 시대잖아요. 아프지만 조절해서 오래 갑니다. 통증 잘 조절하시면 충분히 즐겁게 잘 지내실 수 있어요. 네. 로또 같은 남자세요. 복권 당첨된 것 같은 오늘 좋은 정보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네. 사실 의사 선생님만 보면 이렇게 아픈 곳이 낫는 약간의 그 위약 효과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 건강 튜브가 허리병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또 치료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전에도 한번 같이 네, 했었는데 뭐 여전히 텐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인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는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 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